싸우자 여러마 미스터리 19 이번엔 7위를 공개합니다. 하늘이 보낸 마지막 사인. 2016년 6월 26일 전남 완도 앞바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약 5m 크기의 범고래 6마리가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인데요. 아 귀엽다. 국내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범고래의 등장에 모두가 찬사를 보낸 순간이었죠. 그런데 이 범고래의 등장을 아름다운 장관이 아닌 불길한 징조로 여긴 네티즌이 있었습니다. 이 네티즌은 범고래가 만약 지진의 영향으로 먼 바다에 있다가 다도해 쪽으로 임시 피신한 것이라면 며칠 내로 동북아 바다 어딘가에서 좀 큰 거 터질 듯이라며 지진을 예측했는데요. 또다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고래가 발견된 바로 다음 날 6월 27일 경기도 시흥에서 발견된 구름 때문인데요. 한 네티즌은 지진운 같아서 제보한다는 글과 함께 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나란히 배치된 구름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죠. 보통 이런 지진운이 발견된 지 일주일이 지나면 지진이 발생한다는 속설이 있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이 속설을 증명하듯 두 장의 사진이 올라온 지 약 열흘 후인 2016년 7월 5일 울산에서 진도 5.0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대규모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자연이 주는 사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8년 약 7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중국 스촨성 대지진. 이 스촨성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도 진원지 인근에서 수만 마리의 두꺼비떼가 출몰하면서 지진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난무했었는데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두꺼비떼뿐만이 아니라 지진 무지개도 목격되며 지진 전조 현상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무지개가 우리가 평소에 보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네요. 이 지진 무지개는 일반적인 타원형이 아닌 가로나 세로로 일자 모양을 한 무지개인데요. 2010년 칠레 대지진이 발생하기 전에도 여러 사람에게 발견됐던 지진 전조 현상 중 하나라죠. 하지만요, 학계에서는 과학적인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진 운 등을 지진의 전조 현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학 기술로도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 또 최근에 확인된 광안리 해수욕장 개미떼 출몰, 거제에서 잡힌 170cm 초대형 심해갈치, 그리고 알 수 없는 가스 냄새까지. 과연 이 미스터리 현상들도 어쩌면 인간을 위해 자연이 알려주는 사인이 아닐까요? 아니 근데 뭐 사실 무지개가 지진을 예보한다 이거는 사실은 땅에서 일어난 일이고 하늘이 알려주는 저 계시와 암시를 우리가 알면 얼마나 합니까, 인간이. 세상을 알면 얼마나 한다고 기존의 과학적 지식으로 저거는 설명이 안 돼요. 아우, 시원해. 그럼. 범고래가 출몰을 하고 지금, 찰리야. 뭐 분리하는 찰리 팬클럽이니? 아니, 과학 좋아한다는 분이 찰리를 왜 찾아요? 그렇죠. 찰리 팬클럽이야. 나도 안 믿는 찰리를 왜 본인이 부르고 앉았어. 자, 싸우자 여러분, 미스터리 19 이제 6위입니다. 일본 여학생들의 자살 장사. 어머 웃을 수 없는 얘기다. 바로 일본 혼슈 지방의 유명한 화산 지역인 미야라산입니다. 1986년 마지막 분화를 한 이후로 분화 활동은 멎었지만 여전히 활발히 활동하는 활화산입니다. 이 미야라산의 또 다른 이름이 있다죠. 바로 자살산. 끔찍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무려 1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이 분화구 속에 목숨을 던졌기 때문이죠. 미야라산은 1933년 2월 도쿄의 여학생 2명이 이 산에 오르기 전까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산이었습니다. 당시 2명의 여학생은 이 산에 올라 그중에 한 여학생 우케이 메이코는 친구 마사코에게 분화구에 뛰어들어 자살하겠다고 말하죠. 그리고 친구 마사코에게 비밀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뒤에 그만 그녀는 분화구 속에 몸을 던지고 맙니다. 친구의 자살을 목격한 괴로움과 우울증이 심해진 마사코는 다른 친구에게 이 비밀을 털어놨고요. 그 친구 또한 나도 메이코의 뒤를 쫓아서 미야라산의 문을 통해 낙원에 가고 싶어 데려가죠. 결국 또 다른 친구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던 마사코는 또 한 명의 친구를 미야라산으로 데려갔고 그렇게 그 한 명의 여학생은 분화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독이 됐네. 이 상황을 알게 된 동경 1일신문은 죽음을 유혹한 소녀, 하구의 분화구 투신을 2번이나 했네라고 떠들썩하게 보도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이후로 미야라산은 여학생들의 투신 장소가 되면서 그 해에만 약 39명, 다음 해에는 약 944명이 자살을, 또 자살 직전에 구조된 여학생 수만 해도 무려 1,40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종종 홀령을 본다는 증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야라산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가죠, 저는.
보면 자살하고 싶다는데? 아이, 안 갈래요. 아니, 겁이 많아가지고 이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섬뜩하네요. 그 장소라는. 몇 개씩 나왔어요 지금 기사? 저는 이제 하나밖에 없는데. 저는 2개 나왔습니다. 저 뒤에서요. 안 나오면 불안한 시점이 됐죠 이제 슬슬. 슬슬 정말 공포스러운 상황으로 점입 가경이 돼가고 있죠. 우리에게 제일 공포스러운 건 귀신도 아니고 이게 제일 무서워요. 지금. 예. 19위가 제일 무서워. 뭐 저희 세 기자한테는 낙종이 가장 큰 공포지만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진짜 무서운 얘기는 지금부터 합니다. 자, 싸우자 여름아 미스터리 19 5위를 공개합니다. 인도양 동부의 벵골만 내에 위치한 노스 센티넬 섬. 이 섬은 에메랄드 빛의 해변과 우창한 숲, 뛰어난 절경을 가진 섬인데요. 하지만 무조건 가선 안 되는 섬입니다. 그 이유는 절대 살아서는 나올 수 없는 섬이기 때문이죠. 미로야? 실제로 이 섬에 접근했다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난 2006년에는 조난 사고로 인해 원치 않게 이 섬 근처에 표류하게 된 어부들까지도 살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 무자비한 살해를 일삼는 이들은 바로 이 섬의 원주민입니다. 외부인과의 접촉을 철저히 거부해서요. 섬에 가까이 접근하기만 하면 그게 누구든 화살과 창, 돌을 이용해서 공격하고 잔인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외부인들 사이에서는 죽음의 섬 또는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섬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도 있네. 저 원주민들이죠. 활을 지금 겨누고 있네요. 자, 이 섬을 소유하고 있는 인도 정부에서도 꾸준히 원주민들과의 접촉을 시도했지만요. 결국 2005년 섬에 대한 접촉을 공식적으로 포기했다고 합니다. 특이하다. 약간 영화에 나오는 듯한 그 비밀의 섬? 막 그렇죠. 이런, 예. 이렇게 공포스러운 곳 중에 우리나라에서는요. 대한민국 3대 흉가라 불린 곳들을 지금 소개해드립니다.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곤지암 정신병원. 나 여기 얘기 들었어. 국내뿐 아니라 2012년에 미국 CNN이 선정한 세상에서 가장 소름 돋는 장소 7곳 중에 한 군데로 꼽혔을 정도로 간담을 서늘케 하는 곳입니다. 1996년 폐업한 이 정신병원은 입구부터 핏자국처럼 보이는 페인트 자국, 운영 당시 환자들이 사용했던 침대와 이불, 약들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우 진짜. 두 번째는 충북 제천에 있는 늘 가든입니다. 아우 또 뭐야. 풍문에 의하면 90년에 제천에서 일어난 연간 교통사고와 인명사고의 20%는 제천의 이 늘범 가든 앞 도로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북 영덕에 위치한 한 2층짜리 흉가입니다. 이곳은 심령 사진들로 화제가 된 곳입니다. 제가 정말 어렵게 공소해왔습니다. 뭔데? 저기 원래 이제 친구 둘이 있는데 뒤에 한 명 있는 거죠. 서 있는 듯한 예. 어디? 하얀 저게 사람이라고? 약간 실루엣이 아니 그렇게 안 보여요? 정말? 뭔가 저 위에 얼굴과 밑에 이제 소복 치마 입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냥 쌀이 빗자루 같은데? 예, 물론 그래요? 뭐 쌀입이를 그렇게 봤을 수도 있지만 하얀 소복 입은 이제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응. 아무리 봐도 사람 같지 않은데? 이렇게 잘 안 보이면 꿈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뭐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정말 무서운 분이 여기 있네요. 하나도 못 보고 있네요 지금. 자 이제 탑3입니다. 해말고 싸우자 여름아 미스터리 19 3위입니다. 오 이렇게 되면 전 기자 아니 하나 뭐야? 끝나네요. 끝나네요. 정말? 자 이렇게 되면 오 기자 2개나 남았어요. 찰리 한번 다시 소환해야겠다. 누가 1위야? 아, 이럴 바에는 한 기자가 이기는 게 낫죠. 아 그래요? 네, 오 기자를 계속 꼴찌로 붙잡아놓는 게 나는. 나 저기가 왜 이래? 나 저기가 왜 이래? 깜짝이야. 왜 이래? 아니 깜짝 놀랐네. 왜 이래 오늘? 지금 나 정규 꼴찌 계속 시키려고 하는 거야? 아, 공약할 걸 꼴찌. 자,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의 생을 의미하는 전생. 여러분은 전생을 믿으십니까? 여기 자신의 전생을 기억한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5살 소년 루크 루엘만은 갑자기 알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난 루크가 아니야. 내 이름은 파멜라야. 난 30살 여자고 흑인이야. 시카고에서 화재로 죽었어. 라고 말이죠. 물론 루크의 부모는 아들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그만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되죠. 실제로 1993년 시카고의 팩스턴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했고요. 루크가 늘 말했던 여성의 신원이 확인된 것이죠. 아, 얼굴 안 보면 안 돼? 오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 과연 흑인 여성 파멜라는 루크로 환생을 한 걸까요? 여기 또 더 놀라운 전생을 기억하는 소년이 있습니다. 미국의 제임스 라이닝거는 비명을 지르며 잦은 악몽을 꾸더니 저는 불타는 비행기에 갇혀 있어요. 일본인에게 격추당하고 있어요. 콜세어는 이착륙을 할 때
타이어 펑크가 잘났어요 등 알 수 없는 말을 계속하자 아동 전생 상담을 받아보기도 했는데요. 자신의 원래 이름은 제임스 휴스턴이고 나토마 베이에서 출격했던 조종사였으며 자신의 전투기는 콜세어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군인이었던 제임스 휴스턴이 자신의 아들로 환생했다는 것을 믿게 된 아버지는 제임스 휴스턴의 가족을 찾았고요. 제임스는 보자마자 누나 바론이 어릴 때 불리던 이름인 앤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후에 아버지는 영혼의 생존자 2차 세계대전 한 전투기 조종사의 환생을 출판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3입니까? 나는 읽으면서도 뒷골에 소름이 막 나 지금 그래요. 그죠? 나 지금 그래요. 인정하죠? 아니, 네. 기사의 어떤 재미와 몰입도 정말 인정합니다. 근데 네. 저는 환생을 안 믿기 때문에 다음 생에 또 태어나면 좋은 일이잖아요. 또 김소영을 만나나요? 다시 태어나도 김소연을 만나야죠. 오케이. 기사나 낚았다. 내가 하는 일이 이거야. 내가 이 프로에서 하는 일이 이거야. 이것만 하면 돼. 싸우자 여러분 미스터리 19 이제 2위 갑니다. 귀신보다 무서운 SNS 괴담. 2014년 10월 6일 오전 3시 20분경 112 종합 상황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망치와 톱을 든 남자가 지나가는 여고생이나 여대생을 위협하고 있어요. 어유. 신고자는 이 내용이 현재 SNS로도 확산되고 있다고 실제 사건임을 강조했는데요. 자, 실제로 당시 SNS에는 대구 성서 쪽 및 상인동 친구들아 조심해라. 티나지 않게 팔짱을 끼고 다닌다는 상세한 인상착의는 물론 추가 목격담까지 올라오면서 대구 주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는데요. 아이고. 자, 당시 CCTV에 찍은 범인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어머. 사진만 봐도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님을 짐작하실 수 있으시죠? 있나요? 지금? 망치 있잖아요. 저. 흉기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밝힌 사건의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대구 전역을 공포에 떨게 만든 바로 이 범인은 중학생이었고, 아이고 웬일이니. 자, 대구 경찰청은 이 겁이 많은 중학생으로 인해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자, 무슨 얘기냐고요? 늦은 시간 대구를 방문한 친척을 데리러 나가던 중학생은 본인이 가진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집에 있던 망치와 톱을 들고 친척을 마중을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후 일반 시민들이 해당 사진을 사연도 모르고 SNS에 올리며 괴담이 퍼지게 된 건데요. 지금 뭐 주황색 비옷 같은 것도 입었잖아요. 예. 밤에 길거리에서 보면 진짜 무섭긴 할 것 같아. 자 이제 18위부터 2위까지 프리한 기자들이 가열차게 특종을 터뜨렸는데 지금 오 기자님과 한 기자님이 한 명은 19위고 한 명은 1위입니다. 헤드라인부터 그래. 확인해 보겠습니다. 충격 실화, 장기를 조심하세요. 괴인 앤서. 1위네. 네. 오 기자부터 한번 승부수를 띄워볼까요? 아, 이건 정말 네. 핫한 실화입니다. 어. 자, 2016년 현재 최저임금은 6,030원으로 책정이 돼 있죠. 자, 그런데 최근 최저임금의 3배 이상을 보장한다는 서빙 아르바이트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구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휴대폰 번호로 전화 면접을 진행했는데 그 질문 내용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메뉴판 글씨가 작아서 그러는데 혹시 안경 끼나요? 가게에서 흡연이 안 되는데 담배는 피나? 어머. 자, 이렇게 아르바이트 경험이 아닌 제 건강에 대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 이야기 고액 아르바이트를 빌미로 장기 밀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SNS 괴담. 어머. 자, 그런데 괴담과 비슷한 사건이 국내에서 발생했습니다. 아. 가출 청소년이던 A군 형제와 부모님을 여의고 홀로 지내던 B군은 배달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K씨 일당을 만나게 됐는데요. 자, 그러나 이들이 제안받은 것은 장기 매매였습니다. 겁에 질린 A군 등이 이를 거절하자 또 다른 제안을 했는데요. 바로 서울까지 마약을 운반해달라는 것이었죠. 아이고 웬일이야. 그러나 K씨 일당의 진짜 목적은 물건을 배달해줄 사람이 아닌 가출 청소년들의 장기였습니다. 아. 다행히도 범행 직전 부산 해운대 경찰서 강력 4팀에 의해서 검거되면서 미수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아, 다행이다. 다행이죠. 자, 어쩌면 가장 무서운 건 귀신이 아닌 인간의 욕심이 아닐까요? 귀신 얘기 뭐 훌령 찰리 얘기 많이 했지만 그런 찰리보다 무서운 게 인간입니다. 맞아요. 네. 네. 자, 또 다른 1위 후보 한 기자 괴인 앤서 들어볼까요? 이 괴담대로만 하면 당신도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10명이 원을 그리고 앉아 옆 사람에게 동시에 전화를 겁니다. 이렇게 동시에 서로에게 전화를 걸면 전부 통화 중 신호가 나와야 정상인데 10대 중 한 대의 전화는 누군가가 전화를 받습니다. 받아봐.
찰리. 지금 바쁘다니까. 끊어. 아니 저 그렇게 외로우면 와서 밥이나 먹고 가라 그래. 짜장면 시켜줄 테니까. 아이, 죄송해요.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갈 데가 없나 보네 찰리가. 오늘 불쌍하네. 참 19위 기사라고 막 하는구나 다들 그냥. 아무튼 10명이 서로에게 전화를 걸면 정체 모를 누군가가 전화를 받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 어떤 질문에도 심지어 미래를 묻는 질문에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괴인 앤서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해주다가 10명 중 단 한 명에게 역으로 이 괴인 앤서가 질문을 합니다. 오늘부터 12,685일 이후는 무슨 요일이지? 틀리면 앤서는 지금 갈게 라는 말만 남긴 후에 이렇게 마치 졸리던 신체 차에 일부를 감사합니다. 예. 뜯어간다고 합니다. 신체 일부를 뜯어가? 그러니까 이 괴인 앤서가 근데 사실은 그 일본에서 이야기가 너무 널리 퍼져서 방송에서 실험도 하고 그랬답니다. 근데 네. 진실은 일본의 전 국민이 파릇파릇 낚인 뭐 희대의 사기극이었던 건데 네. 찰리가 17이니까 얘는 19이겠다. 근데 프리한 데스크가 또 이거를 또 유독 좋아하셨을 수도 있어요. 몰라요?